야, 수진아, 손톱 밑 좀 봐. 때가 껴서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요리를 거지같이 하지. 친정 엄마가 청소부였다며? 역시 딸도 똑같네. 죄송해요. 엄마, 새언니 친정 그 곰팡이 빌라 아직도 있대요? 오빠네 가족 아직도 거기서 기생충처럼 살아요. 어휴, 생각만 해도 숨 막혀. 수진아, 그 쓰레기집 당장 팔아. 우리 아들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어머니, 그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부모님 겨우 그 땅 거지집 하나 남기고 죽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당장 팔라고. 새언니, 오빠네 식구들 당장 쫓아내요. 남의 집에 붙어서 빌부터 사는 꼴보기 역겨워. 어휴, 거지 냄새나! 아가씨, 그건. 뭐가 그거냐? 가난한 게 죄야 죄! 친정 아버지는 뭐 했대? 택시나 몰다 죽었다며. 그래서 딸도 이 모양이지. 명절 음식까지 혼자 떠맡은 수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부동산이죠? 빌라 하나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네? 명의자 동의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며느리 거 아니니까.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어차피 네 집도 아니잖아. 쓸데없이 매달리지 말고 우리 아들한테나 잘해. 새언니, 딱 보니까 몰래 돈이나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 어휴, 도둑년! 그 순간 수진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어요.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 집 못 팔아요. 뭐? 그 집은 절대 못 팔아요. 왜냐하면 과연 수진이 꺼내든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를 괴롭힌 시댁의 최후가 정말 통쾌하거든요.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사흘 전만 해도 수지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에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남편 민준이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7시 정각에 밥상이 차려지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수지는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했고 된장찌개도 끓이면서 반찬도 꺼내 접시에 담았는데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결혼한 지 3년째였는데 남편 민준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민준이는 처음엔 정말 다정해서 데이트할 때도 수진의 말을 잘 들어줬고 친정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수진의 친정은 가난했는데 아버지는 택시기사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으며 오빠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부모님은 평생 악착같이 일하셔서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하셨지만 수진이 2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2년 후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 그 빌라였는데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지는 오빠 가족이 그 집에서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오빠는 매달 관리비며 세금이며 꼬박꼬박 내면서 집도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집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찌개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된장이 상한 거 아니냐고 따졌고 수지는 어제 새로 산 된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맛없어 보인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수지는 입술을 꾹 깨물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이었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거든요. 수진이 상을 차리고 있을 때 시누이 유진이가 나타났는데 시누이는 29살로 아직 결혼 전이었고 명품 가방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으며 아침부터 찌개 냄새가 진동한다며 속이 메스껍다고 투덜댔고 수진이 다른 걸 해드릴까 물었지만 유진이는 어차피 새언니가 만든 거 먹으면 탈난다며 날아서 먹겠다고 하고는 휙 돌아서 나갔어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는데 울면 안 됐거든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유진이가 나가자마자 설거지 빨리 하라고 다그쳤고 오늘 빨래도 있으니 이불 커버 다 빨라고 했으며 수지는 그저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는데
아침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민준이가 나왔고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오늘 늦을 것 같다며 회식이 있다고 했고 수지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라고 말했지만 민주는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밥 몇 숟갈 먹고 일어섰는데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이는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온 적이 없고 회식이다 야근이다 핑계만 대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수지는 외로웠고 결혼 전 민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라고 불렀고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를 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유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광고 전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는데 수진아, 네 친정 그 빌라 말이야. 이번에 팔았으면 좋겠어. 우리 민준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거든. 수지는 당황해서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오빠 명의예요. 제가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탔어요. 명의가 오빠면 어때? 내가 오빠한테 말하면 되잖아. 가족인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시누이 유진도 거들었는데 새언니, 그 집 팔아도 오빠네 가족 갈 때 있잖아요. 전세 얻어서 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수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는데 아가씨, 그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사신 거예요. 오빠네 가족한테는 유일한 보금자리고요. 제가 함부로 팔자고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고 함부로?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우리 아들 잘되게 하는 게 며느리 도래 아니야? 겨우 낡은 집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유진도 끼어들었는데 엄마 말씀이 맞아요. 세연이 친정은 어차피 가난하잖아요. 그딴 집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아까워해요. 오빠 사업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주면 되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고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오빠한테도 미안하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진의 팔을 확 잡아당겼는데 야, 이 배은망덕한 거사.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얹어 살면서 뭘 했어? 밥이나 제대로 해? 청소나 제대로 해? 그것도 못하면서 친정이나 챙기려고? 수진의 팔이 아팠지만 시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았고 당장 오빠한테 전해. 집 팔라고 해. 아니면 넌 이 집에서 나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다른 방법? 무슨 방법? 네가 돈이 어디 있어? 친정도 가난한 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는데 새언니, 솔직히 오빠는 가족도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나을걸요? 곰팡이 냄새 나고 낡은 데서 애들 키우면 병 걸려요. 차라리 깨끗한 전세 얻어서 사는 게 낫지.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는데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게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여보, 오늘 어머니가 우리 친정 빌라를 팔자고 하셨어. 나는 정말 힘들어. 민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나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해. 그 집 팔면 되잖아.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은 오빠네 가족이 사는 집이야.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일한 유산이고. 민준이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형부한테 얘기해서 전세 얻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너 지금 우리 가족보다 친정이 더 중요해? 수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는데 여보, 나는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정 식구들도 소중해. 그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민준이는 화를 내며 그럼 알아서 해. 나는 어머니 편이야.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였고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을 시댁 식구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눈이 풍퉁 부은 채로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보며 비웃었는데 울긴 뭘 울어? 팔기 싫으면 팔지 마. 대신 너는 이 집에서 나가. 유진도 거들었는데 새언니 진짜 고집 세네. 우리 오빠 불쌍해. 이런 고집불통 여자랑 결혼해서.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는데 오빠였어요. 수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 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수진아, 나 지금 좀 급한데 집 관리비 고지서가 안 왔더라고. 혹시 거기로 잘못 갔나 싶어서.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아니, 여기는 안 왔어. 오빠,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고 오빠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수진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은 오빠한테 시댁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오빠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든 게 뻔했고 오빠네 형수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뻔했고 오빠는 평생 동생인 수진을 아껴왔는데 수진이 시집와서 고생하는 걸 알면 당장 달려올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다시 수진을 불렀고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는데 수진아, 이분이 부동산 사장님이시야. 네 친정 빌라값 좀 알아보려고 모셔왔어. 수진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은 팔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야, 수진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는데 그럼 제가 다음에 다시...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아니에요, 사장님. 앉으세요. 우리 며느리가 좀 고집이 세서 그렇지 금방 설득할게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어머니, 그 집은 제 명의도 아니에요. 오빠 명의고 오빠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팔 수 없다고요. 유진이 방에서 나오더니 비웃으며 말했는데 새언니, 진짜 답답하네. 오빠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그럼 일단 시세만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는데 수진아, 주소 알려드려. 빨리. 수진은 고개를 저었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진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수진의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뺨이 화끈거렸으며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당황해서 어머님, 진정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 배은망덕한 거사,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주소 말해.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유진도 거들었는데 새언니, 좀 철들어요. 우리 오빠 사업 한번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요? 수진은 뺨을 감싸주고 눈물을 흘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는지 수진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는데 말 안 해? 정말 안 해?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아파요, 놓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았고 주소 말해, 빨리. 부동산 사장님이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일어서며
저는 그냥 가볼게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라고 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수진의 머리채를 놓았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는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주소 알려주고 오빠한테 집 팔라고 설득하든지 아니면 짐 싸서 나가. 선택은 네 마음이야. 유진이 킥킥 웃으며 새언니 진짜 고집 하나는 대단해요. 근데 그 고집 부리다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으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는데 오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수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서류를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에게 몰래 맡긴 거였고 오빠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상에서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수진아, 이건 네가 꼭 간직해야 해. 나중에 필요한 날이 올 거야. 내 오빠한텐 비밀이야. 알았지? 수진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수진은 부은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고 민준은 수진의 뺨을 보며 깜짝 놀랐는데 어머, 그게 뭐야? 왜 뺨이 그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여보, 오늘 어머니가 나를 때렸어. 부동산 중개사까지 데려와서 주소 알려달라고 했어. 나는 정말 힘들어.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가 좀 급하셨나 보네. 여보, 진짜 그냥 형부한테 한 번만 얘기해봐. 집 팔고 전세 얻으면 되잖아. 수지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 여보, 지금 내가 맞았는데 그게 할 말이야? 민주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여보가 좀 양보하면 되잖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고 그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민주는 따라 들어오지도 않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는데 결혼이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랐고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는데 뺨의 몽은 더 진해져서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유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는데 수진아, 생각 다 했어? 주소 알려줄 거야, 말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좋아. 그럼 이번 추석 명절 준비 혼자 다 해. 우리 집안 식구가 20명 넘게 오는데 음식 전부 네가 만들어. 유진이 킥킥 웃으며 말했는데 엄마, 새언니가 그걸 어떻게 해요? 새언니 요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게 네 문제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친정집 팔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는데 추석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 20명이 넘는 사람들 음식을 혼자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지옥이 시작됐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기 시작했고 갈비찜에 잡채에 나물에 탕국까지 전부 혼자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만 했는데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다시 부쳐. 갈비찜 간이 안 맞는데? 다시 해. 잡채에 당면이 너무 많아. 야채 더 넣어. 수지는 쉴 틈도 없이 계속 일했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고 유진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추석 당일 새벽 2시에 수지는 일어나 송편을 빚기 시작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왔고 송편을 보더니 화를 내는데 이게 뭐야? 모양이 왜 이래? 너 진짜 손재주 하나도 없구나?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죄송해요. 다시 만들게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시간 없어. 그냥 이대로 내놔야겠네. 창피해 죽겠다. 라고 하며 혀를 찼어요. 오전 10시부터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큰아주버니 내외와 작은아주버니 내외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22명이 왔고 수지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날라야 했어요. 큰아주머니가 전을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는데 아이고 며느리 손맛이 영 별로네. 우리 집 며느리는 전을 정말 잘 부치는데. 작은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를 못해요. 친정에서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는데 시어머니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배운 게 없어요. 유진이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는데 새언니 친정은 정말 가난해요. 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어머니는 설거지 일했대요. 빌라 하나 겨우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낡아서 곰팡이 냄새 난대요. 친척들이 수근수근거렸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며느리는 착하게 생겼네. 하지만 착한 게 밥 먹여주나. 시집살이는 손맛으로 하는 거지. 수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계속 음식을 날라야 했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식구들이 하나둘 놀아갔고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 빨리 하라고 소리쳤고 유진은 새언니 바닥 청소도 해야죠. 친척들 다녀가서 지저분해요. 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그때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수진아, 추석 잘 보냈어?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 너는 어때?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오빠, 나도 잘 보냈어. 걱정 마.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오빠가 눈치채고 물었어요. 수진아, 너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오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라고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는데 더 이상 오빠 목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까지 끝내자 밤 11시가 넘었고 수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수진아, 내일 아침에 우리 부동산 사장님 다시 오신대. 이제 생각 좀 바뀌었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고 그래? 좋아. 그럼 내일부터는 네 방도 없어. 짐 싸고서 나가.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는데 새언니 진짜 대단해요. 끝까지 고집부리네. 근데 쫓겨나면 어디 갈 거예요? 친정? 그 곰탕이 빌라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민준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수지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고 내일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사를 데려오면 그때 모든 걸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고 표정도 달랐으며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고 부엌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와 유진이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 오늘은 화장까지 했네. 짐 싸러 갈 준비하는 거야. 수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수진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부동산 사장님 오셨다. 수진아, 나와.
라고 소리쳤는데 수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고 부동산 중개사는 지난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는데 수진아, 이제 정신 차렸지? 주소 알려드려. 빨리!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와 유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것 봐. 진짜 이럴 것이지. 역시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부동산 중개사가 수첩을 꺼내며 그럼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뭐야? 라고 물었고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수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고 시어머니와 유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뭔데? 등기부등본? 그래서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제 오빠 명의가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고 무슨 소리야? 네 오빠 명의 아니면 누구 명의야?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는데 제 명의예요. 그 집은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고 뭐? 네 명의라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수진아, 이 집은 네 이름으로 해뒀어. 오빠는 아들이니까 나중에 살림 차릴 수 있지만 너는 여자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시집가서 힘들 때 네가 기댈 곳이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입이 똑 벌어졌고 유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그럼 너희 오빠는? 수진이 답했어요. 오빠는 모르세요. 저도 오빠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자기 이름으로 된 줄 알고 지금까지 관리비랑 세금 다 내고 계시죠. 저는 그냥 오빠가 살게 내버려뒀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는데 맞네요. 명의자가 정수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죠? 재개발 예정지역?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는데 네, 그 동네가 작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내년이면 보상금 나와요. 부동산 중개사가 눈이 커지며 어머, 이 정도 면적이면 보상금이 최소 5억은 나오겠는데요? 시어머니와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우와!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못 판다고 했던 거예요. 이 집은 제 유일한 재산이고 앞으로 보상금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그럼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는데 말했으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을까요? 팔라고 더 난리치셨겠죠. 그리고 오빠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알면 집을 제 이름으로 해둔 거에 대해 미안해하실 테니까요. 오빠는 자기가 관리하는 집이 자기 명의인 줄 알고 당당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는데 그럼 새언니는 처음부터 우릴 속인 거잖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다만 제 재산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우리를 속였어. 수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친정 식구들 욕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머리채 잡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자 얼굴이 붉어졌고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시집은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선을 넘으셨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고 제 오빠 가족을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부동산 중개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는 그만 가볼게요 라고 하고는 서둘러 나갔고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가는 길이었고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들아, 내 마누라가 우리 속였어. 그 빌라가 마누라 명의래. 게다가 재개발로 보상금 5억 받는데. 민준은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보고 여보, 그게 정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여보, 정말이에요.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는데 놀라움과 배신감과 동시에 탐욕이 보였어요. 민준이 다가오면 말했는데 여보, 그런 그 돈으로 우리 사업할 수 있잖아. 왜 진작 말은 안 했어?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건 제 재산이에요. 여보 거 아니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뭐? 부부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수지는 가방을 들며 말했는데 여보는 3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제가 맞아도 모욕당해도 친정이 욕먹어도 어머니 편만 드셨잖아요. 그런 남편한테 왜 제 재산을 알려줘야 해요? 민주는 당황하며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치며 한 걸음 물러났고 손대지 마세요. 이제 여보랑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는데 이 배은망덕한 거사?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먹고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그 돈은 우리 아들 거야? 수진은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받은 게 뭔데요? 매일 욕먹고 맞고 친정 모욕당한 게 전부예요. 유진이 끼어들었는데 새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수진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가족? 아가씨가 저한테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나요? 매일 거지 냄새 난다고 하고 친정아버지 택시기사라고 비웃고 친정어머니 설거지를 했다고 무시했잖아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는데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몬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시어머니가 수진의 뺨을 때린 날 찍은 멍자국 사진, 머리채를 잡혀서 머리카락이 뽑힌 사진,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간 진단서까지 전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게 뭐야?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가정폭력 증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모아뒀어요. 필요하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민준이 황급히 말했는데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수지는 비웃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보는 매일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제가 맞아도 모른 척하고 어머니 편만 들었고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고 고개를 숙였는데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여보 회식 핑계 댈 때마다 의심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여보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식 없었더라고요. 여보는 거짓말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닌 거예요? 시어머니와 유진도 민준을 쳐다봤고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친구들이랑?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민준이 젊은 야다와 함께 카페에 앉아있는 사진이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는데 민준아! 이게 뭐야! 민준은 한급히 변명했어요. 엄마,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후배고.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사 후배요? 그 후배랑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다 봤는데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진이 오빠를 노려보며 오빠 진짜예요? 바람핀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수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혹시 여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싶어서요. 근데 여보는 제가 맞아도 모른 척하고 어머니가 친정 욕해도 저한테 양보하라고만 했죠. 이제는 끝이에요. 수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는데 이혼 협의서였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민준이 황급히 달려들며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지는 민준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늦었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여보 외도 증거도 다 있고 시댁의 가정폭력 증거도 다 있어요. 이혼은 제가 유리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는데 아들아, 이걸 어쩌면 좋아. 유진도 당황해서 엄마를 부축했고 수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사과하시길 바랬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친정을 모욕했죠.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는데 민준이 뒤따라오며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여보, 저는 3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여보는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뒤에서 민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고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빠가 받았어요.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사실 나 오빠한테 숨긴 게 있어. 그 집 말이야. 수지는 오빠에게 모든 걸 설명했고 오빠는 충격받았지만 동생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네가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 집으로 와. 형수랑 나랑 애들이랑 같이 살자.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택시를 타고 친정 빌라로 향했는데 그곳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도 당당하게 살 거야. 택시가 친정 빌라 앞에 도착했고 오빠와 형수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수지는 그들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수지는 오빠네 집에서 조카들과 함께 생활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빠와 형수는 수진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줬고 조카들은 고모가 온 게 너무 좋다며 매일 안겼어요. 수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 민준의 외도 증거와 시댁의 가정폭력 증거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수진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수진 씨,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포기하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네요.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제대로 받을 건 다 받고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가 웃으며 잘 생각하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오빠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그 집 말이야. 엄마가 네 명의로 해뒀다는 거 나는 정말 몰랐어. 미안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오빠, 미안한 건 나야. 오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엄마는 네가 시집 가서 혹시 힘들까 봐 걱정하셨던 거지.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고 오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서 산 집인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시댁에서 그렇게 욕하는데도 나는 참기만 했어. 오빠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시댁이 잘못한 거지. 이제는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수지는 오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있었고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는데 민준과 시어머니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달려들며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울먹였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사는 남편 측에 불리한 의견을 냈어요. 결국 수지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받기로 합의했고 이혼이 성립됐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민준이 뒤따라오며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라고 말했지만 수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어요. 이제 민주는 남이 없고 수진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수진의 예상대로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는데 정확히 5억 2천만 원이었어요. 수진은 그 돈으로 오빠네 가족을 위해 깨끗한 새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오빠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지만 수진이 설득했어요. 오빠, 이건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야. 오빠가 그동안 관리비랑 세금 다 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고 형수도 수진을 꼭 안으며 정말 고마워, 우리 수진이 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나머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고 카페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개업 첫날 오빠네 가족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고 조카들은 고모 카페가 최고라며 신나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진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고 손님들이 수진의 밝은 미소와 친절함을 좋아했으며 단골도 하나 둘 늘어났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남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고 커피를 주문하며 수진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자주 올게요. 수진은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이후로도 자주 카페에 왔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실례지만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사장님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수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고 민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민호는 수진의 과거를 알게 됐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수진의 강인함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천천히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1년 후 수진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가 되었고 수진은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어요. 오빠네 가족은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조카들은 밝게 자라났으며 수진은 주말마다 조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와의 관계도 깊어져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민호는 수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으며 수진의 가족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느 가을날 수진은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고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그 집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하늘하늘 떨어졌는데 수지는 그게 부모님이 보내는 축복이라고 느꼈어요.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명의 여자였어요. 과거의 고통은 수진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수진은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아요. 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